땅을 보실 때 도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 웬만하면 전 내비에 찍었을 때 바로 현장에 도착하는 땅. 두 번째가 개발지에서 얼마나 보냐. 개발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땅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원주민 부동산.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연락이 와요. 그렇게 연락 오면은 저는 사실 더 아파요. 땅이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징조이기 때문에 좀 더 올랐을 때 좀 팔고 있고요. 1000평을 갖다가 한 방에 팔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저는 그래서 분할법을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본인이 각 땅을 지금 팔려고 안 해도 미리 분할 작업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초보분들이 뭐 꼭 알아야 되는 땅 보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땅을 보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 일단 가셔가지고 땅을 이제 뭐 번지수 내비 찍으면 땅 앞까지 보통 가죠. 근데 어떤 땅들은 내비게이션 찍었는데도 땅을 못 찾는 땅도 있거든요. 그럼 도로 사정이 매우 좀 안 좋다는 그런 땅들도 있기 때문에 딱 웬만하면 전 내비에 찍었을 때 바로 현장에 도착하는 땅. 그리고 도로가 웬만하면 좀 넓으면 좋습니다. 대부분 근데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거는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땅도 많거든요, 지방에는. 근데 그런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면 또 건축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법상 그래도 4m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2m 막다른 도로에서 뭐 2m 기준으로도 허가를 내주는 땅도 있는데 일단 도로 사정이 가장 제일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도로고, 두 번째가 이제 개발지에서 얼마나 보냐. 그래서 제가 아까 3km 정도 이내 땅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땅 앞에 개발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땅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초보자가 나중에 이게 팔 때 초보자가 봤을 때 개발 현장에서 이제 땅이 보이면 이제 그게 가장 뭐 따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막 예를 들면 땅 앞에서 뭐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땅 앞에서 현장, 그만큼 입지가 좀 개발 현장이랑 가까운 땅, 좀 뭐 사실 멀면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안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특히 용인을 예를 들면은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 호재가 있잖아요. 네. 다들 알죠. 근데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은 원산면이라는 곳 한 군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외의 지역에 사실 투자하면은 그 SK랑 전혀 하이닉스랑 상관이 없거든요. 용인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데나 용인이라고 아무데나 하시는 게 아니고, 그 SK 하이닉스 호재를 보시려고 하면은 원산면 아니면 그 인근에 뭐 백안면이라든지 그 인접한 동네 양지면이라든지 그런 가까운 쪽에 하셔야지, 멀면은 사실 뭐 이동면이라든지 뭐 이런 좀 거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지도를 보시고 좀 웬만하면 가까운 쪽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이해가 쉬우시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가덕도에 이제 진짜 공항이 예전에 들어선다 가정을 하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소생 같으면 어떻게 이제 투자에 이 물꼬를 이렇게 트시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그 공항 이제 예정지에서 이제 얼마나 가깝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 정도 공항급이면 사실 3km 조금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한 최대한 5km까지 저는 바운다리 네이버나 이제 뭐 다음 지도로 확인을 해서 지름을 한번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그 지름 안에 들어오는 땅들 이제 그 안에서 또 걸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빼고 관리 지역 위주로, 관리 지역 중에서도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웅도가 좋은 자연 녹지 이런 것만 추리면 또 거기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땅을 뭐 바로는 뭐 안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직접 내려가 가지고 이제 부동산들 많잖아요. 그런 부동산들에서 특히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원주민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토지대감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현재 갔을 때 대놓고 그냥 간판 이름이 원주민 부동산 토박이 그런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땅이 뭐 예를 들면 100평에 제가 가진 돈이 1억이니까 뭐 5천에서 1억이니까 이 땅이 나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달라. 그렇게 저는 미리 작업을 해놓거든요. 왜냐면 당장 가서 땅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액은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실 딱 처음 갔을 때 그 공인중개사분이 저를 처음 봤는데 저한테 좋은 땅 줄 리가 없거든요. 다들 자기
A급은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논두장 찍고 만약 계약이 되면은 뭐 제가 뭐 더 드릴게요. 법정 고비보다 좀 더 뭐 고부로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딜을 하면은 그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리 사전 작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팔 때는 어떻게 파세요? 사실 그거 사야지 이제 팔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제 기분 제일 저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알아서 연락이 와요. 그래요? 예. 야, 제일 그때가 기분 좋습니다. 저는 팔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또 제 연락처까지 어떻게 알고 하신 분도 예. 좀 가끔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등기부 떼보면은 주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가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편지 날라오면 거기 안에 이제 뭐 누구누구 자기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달라 자기 핸드폰 번호 적고 그럼 제가 혹시 전화해봐서 얼마에 사시겠냐 물어보면 제가 쓰던 것보다 뭐 2배든 그 이상 불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그렇게 연락 오면은 저는 사실 더 안 팝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락 온다는 것 자체가 또 그 땅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징조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렸다가 좀 더 올랐을 때 좀 팔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땅 아까 그 기본 원칙 도로, 개발지 인근, 용도 좋고 요 3가지만 정확히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팔려고 안 해도 알아서 연락이 오고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충분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또 잘 파는 요령을 또 알려드리면 네. 혹시 저한테 상담 받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큰 땅의 기준이 전 1000평이 넘으면 큰 땅이라고 보는데 1000평을 갖다가 한 방에 팔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그거 저는 그래서 분할법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분할해가지고 뭐 500평으로 나누든 300평 3개로 나누든 이렇게 작게 나눠야지 나중에 소액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되기 때문에 큰 땅을 한 방에 팔려면 잘 안 팔린다는 그거는 좀 네. 기억하셨다가 분할 점점 지금 분할법이 좀 앞으로 뭐 제주도도 그렇지만 이 수도권 규제가 이 분할 특히 기획 부동산들 때문에 지금 분할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분할해주는 지금 잘 해주는 지자체 그걸 조례 이런 걸 확인해 보셔가지고 본인이 각 땅을 지금 팔려고 안 해도 그냥 미리 분할 작업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 도로가 있는 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을 우리가 눈먼 땅 맹지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맹지도 저는 A급, B급, C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A급 맹지라는 거는 그 도로는 없지만 국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어는 물이 흐르는 네, 그렇죠. 네. 이제 또랑이죠. 일명 네, 또랑이 있으면 그 또랑을 복귀해 가지고 기부채나 절차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나라 국유지기 때문에 또랑이 거기다 이제 길을 내는 방법 그런 걸 저는 A급 맹지라고 하고요. 또 맹지라는 거는 도로에 접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A급 맹지라는 거는 그 도로에 접한 분 바로 뒤에 있는 맹지 그런 거는 이제 그 한 분만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분이 아니더라도 옆 필지에 또 도로 붙은 분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럼 그 두 분, 뭐 두세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분만 잘 설득하면은 그분한테 뭐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든지 도로를 낼 수 있는 면적의 필지를 분할해 달라. 그거만 딱 다 사면은 워낙 비싸게 팔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에 붙어 있는 지주들이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시세대로 파는 게 아니고 훨씬 높게 보통 하는군요. 그나마 양심 있는 분들이 시세의 한 3배 정도 팔고 있고요. 제일 제가 좀 당했던 거는 한 10배까지 부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맹지를 물론 투자를 저는 사실 초보자들은 특히 지금 뭐 처음부터 맹지 투자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혹시 방송을 보시는 맹지를 갖고 있는 분들 사실 그동안 뭐 권리 행사를 거의 못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땅이 뭐 A급 맹지인지 B급인지 그런 걸 잘 좀 확인하셔가지고 다 상황마다 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A급, B급 말씀하셨는데 C급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요. C급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C급은 거의 예를 들어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맹지. 그게 제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산은 일단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C급 맹지를 가장 취급하는 곳이 바로 기획부동산들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이제 가장 싼 농림 지역의 임야를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농림 지역 임야는 평당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몇만 평 사가지고 그래도 동네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하남이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이런 그 수도권의 핫한 지역들에 있는 맹지를 싸게 사가지고 좀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 팔든지. 왜냐하면
수도권인데 평당 100이라고 하면 또 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맹지 아무 의미 짝에도 없는 그런 임야 맹지를 농림 지역 맹지 사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예. 이 뭐 동네는 좋지만 이제 임야, 예. 농림 지역에 있는 임야. 예. 근데 이게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을 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개발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못 하고 또 이제 재산세는 내겠죠 아마. 예. 그럼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걸 예. 뭐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예. 뭐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대대에서 받는 그 임야가 도로에 붙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제 도로에 붙어 있지 않는 산 중턱에 막 혹시 임야를 갖고 계시면 사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옆 지주한테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 맹지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다른 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땅이 주변에 뭐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등기부 보면은 다 주소가 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내 땅을 이제 팔아야지. 만약에 부동산에 내놔가서 이걸 팔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이게. 그치. 예, 그걸 사실 산 중턱에 있는 맹지를 사실 분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인 그리고 엮여 있는 분들한테 파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좀 등기부 요즘은 주소 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대신에 이제 좀 성의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그 땅이 진짜 마음에 들면은 저는 편지를 씁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 주소를 모르니까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찾아가도 또 신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편지를 전 손글씨로 아주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내가 이 땅에 좀 가다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가격에 매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화번호 적고 하면은 물론 다 연락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한 10개를 보내면 1개 정도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버리시는군요. 편지를. 사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게 반송되거나 주소가 바뀔 그렇죠. 가능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도 좀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맹지 탈출이나 지금 그렇게 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야 맹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따져보시면 국어를 활용해서 도로 내는 법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필지의 분에게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산 같은 거는 사실 개발이 힘들잖아요. 옆필지 분은 이걸 합쳐서 이제 큰 땅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발이 안 되는데 이분은 왜 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옆필지 분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 거는 옆필지 분이 도로에 붙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분도 맹지였으면 당연히 거의 같은 입장이니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만약에 도로에 붙어 있는 분이면 이 맹지를 사면은 그 맹지가 이제 맹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실 이 방법을 좀 많이 써먹고 있거든요. 제가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제가 사가지고 그 뒤에 있는 맹지를 제가 좀 싸게 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 땅이 더 넓어지죠. 500평짜리가 1000평이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 좀 영토를 넓힌 좀 사례가 좀 있는데요. 그 얘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다 팁이 될 것 같은데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사서 옆필지를 이렇게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일명 땅 따먹기인데 근데 이게 제일 또 타이밍이 중요한 게 땅을 매입하고 그거를 작업하는 게 아니고 땅을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매입하기 전에 그 맹지 지주들을 저는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맹지 지주들이 저한테 얼마나 호의적이냐. 이분들이 진짜 내가 이거 살 마음이 있냐. 만약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따지고 땅부터 먼저 사고 나서 맹지 지주 찾아가면 그분들이 뭐 살 의지가 없으면은 영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땅을 사기 전에 먼저 그 맹지 지주를 찾아가서 팔 의향이 있는, 물론 이제 무조건 파는 건 아니겠죠. 산다고 했다고도 안 팔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호의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확신이 들면은 그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잘 정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뭐 성과가 좋았던 베스트 3 그리고 이건 내가 정말 실패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워스트 3 좀 꼽아주시는 3개씩. 일단 가장 제가 이제 성공 사례는 이제 역세권 땅이었는데요. 어디였습니까? 제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둘 다 역세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평택의 이제 안중역이라는 곳이었고 둘 다 서해안 북선 전철이거든요. 그래서 평택 안중역 그리고 당진의 합덕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민 공람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때가 2010년도 정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주민 공람회에 들어가서 이제 정확히 이제 몇 번째 딱 그 전철이 들어선다 그런 걸 좀 확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땅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평당 그 발표하기 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거의 1년에 배씩 올라가지고 이야. 지금 100만 원 이상. 지금 10배가 됐어요? 예, 10배 이상 지금. 그럼 5천만 원 사셔도 5억, 1억에 샀으면 10억이네요. 그렇죠. 예, 예. 와. 그러니까 제 가장 투자 수익된 사례가 바로 역세권 땅 2개. 안중역과 합덕역이 각각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저의 이제 수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수익이 제가 이제 좀 지방 새만금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관리 지역이 다 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장 관리 다 풀렸는데 제가 투자했을 때 당시는 아직 그 계획 관리 관리 지역 미지정이라는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농림지냐 준농림지냐 이렇게 10년 전에 따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풀리면서 이제 농림지하고 이제 준농림지가 관리 지역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던 분류 작업을 막 했던 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저는 항상 주변을 보고 이 땅은 계획 관리 지역 될 만한 땅에 제가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운 좋게 그런 땅들이 적중해가지고 새만금에 준농림지였을 때 땅의 시세는 이제 저렴했었는데 미지정된 게 갑자기 계획 관리로 지정되다 보니까 땅값이 뭐 3배에서 이상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익을 받고 사실 또 제일 제가 수익을 봤던 게 제가 투자했던 게 생산 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 내 생산 녹지는 자연 녹지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이거든요. 보통 경지가 정리가 돼 있어서 땅값이 보통 지방 같은 경우 10만 원 내에 2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그 땅을 저는 좀 장기 좀 묻어두려고 제가 사놨는데 그게 갑자기 거기 아파트 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바로 아파트 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땅이 생산 녹지에서 원래는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네. 생산에서 자연 녹지, 1종 주거지, 그다음 2종 이런 식으로 단계가 돼야 되는데 한 방에 3단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운이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배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일 수익 본 거는 거의 10배 정도. 정말 비트코인인지 부럽지 않네요. 잘 제대로 된 땅 투자는. 그거는 좀 운이 제가 저는 그냥 좀 시내권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게 갑자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지가 되면서 좀 운이 좋았던 좀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스트 3 아직까지 초보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소장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안 하지만 예전에 초기에 했던 게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차로 코너가 4차선 대로변이었거든요. 그것도 상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상가 단층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좀 단층 상가 1층짜리 상가였는데 그 땅이 5천만 원에 나왔거든요. 4차선 코너 자리에 단층짜리 건물까지 있는데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또 개발지도 가깝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서 했는데 제가 또 낙찰을 받았어요. 몇 명 경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거 이제 갖고 있으면 몇 배 오르겠다. 그 기분 좋게 이제 좀 옛날 건물이라서 막 지저분해가 청소를 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맨홀 뚜껑이 나왔거든요. 건물 안에요? 건물 안에 맨홀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겨우 이제 맨홀 뚜껑 열어봤는데 여는 순간 제가 완전히 그 냄새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 이상한 냄새 때문에 제가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속 안에 그 기름 찌꺼기 거기가 옛날에 주유소 부지였던 거예요. 전 그걸 모르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를 치우는 비용이 땅값만큼 그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수익을 본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완전 좀 손해를 봤던. 그럼 그거 다시 그 주유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거기서? 아니, 거기는 주유소 자리가 아니고 좀 예전에는 거기가 번화가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그 한풀 꺾였기 때문에 거긴 주유소 자리가 안 돼서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땅값보다 더 들어가게 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가 됐었. 그게 좀 안 좋은 케이스고요. 또 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항상 개발지 인근에 제가 투자를 많이 지금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개발지 인근에 이제 아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에 제가 투자 실패 사례인데요. 그냥 논. 네, 논. 네. 그냥 바둑판처럼 생긴 논 네, 있잖아요. 그런 논을 제가 그래도 이것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한번 그래도 뭐 당장은 이제 안 풀릴 걸 알고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놔두면 좋아지겠지 해서 그래서 제가 한 거의 8년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저는 아까 5년을 내다보고 예. 2배로 목표를 했는데 그런 논을 사니까 주변의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거는 막 2~3배씩 올라갔는데 그 절대농지는 계속 그 가격 그대로. 그렇군요. 예, 쌀은 잘 받아 대신에 쌀은 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안 한지 직송. 네. 맛있게 쌀만 받고 예 그냥 헐좀 손해 보고 예, 어. 주식 손절매 하듯이 그렇군요. 우리 손해 보고 판 기억도 나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절대농지는 절대로 안 하고 절대농지는 절대로 하면 예, 안 되겠군요. 네. 예, 예. 그 지금 수강생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책도 예, 많이 쓰셨고요. 예, 이 소장님한테 어떤 팁을 얻어서 토지 투자 관심을 보였던 분도 많고 실제 투자로 옮기신 분도 많으실 텐데 예. 실제로 소장님의 걸어왔던 길처럼 그분들이 성공을 잘 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저를 따라 하셔서 예,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이제 저처럼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박 이상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어설프게 하셨다가 좀 손해 안 좋게 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저 실수를 하세요? 어떤 점에서 미스를 하셔서? 그러니까 자기 좀 주관이 강하신 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절대농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군요. 예,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그 유혹이 사실 꽤 크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지 바로 앞에 관리 지역 땅들은 평당 50인데 그런 농 같은 경우는 반값이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예, 그래도 따라가겠지. 예, 뭐 대박 땅콩님이 이거 사지 말라고 했지만 아니 나는 이거 개발지 앞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놔두면 되겠다 해서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장기로 묶여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혹시라도 그런 데가 뭐 이렇게 용도 바뀌는 예, 거나 제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16년간 땅 투자를 해왔지만 그런 개발지 인근 농림지가 풀린 사례는 제가 한 번도 못 그렇군요. 봤습니다. 예. 절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웬만하면은 네.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시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아,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예, 예. 오늘 이제 매브리 TV 나와서 이 얘기는 꼭 해야지 했는데 미처 질문이 좀 별로여서 말씀하지 못한 것들 있으면 추가로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이제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이 예. 봤어요. 그 유튜브도 많이 요즘 보시고 하는 시대가 유튜브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네. 있는데 유튜브로 보는 것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유튜브도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꼭 뭐 제 방송을 보라는 게 아니고 토지 전문가들도 저 말고 몇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그분들 그런 이력을 잘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사기꾼 같은 분들 많은가 보네요.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전문가 행세를 하신 분들이 그래요? 특히 땅 쪽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겠다. 위험하다. 좀, 예, 저한테 그렇게 상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튜브 그런 전문가라도 잘 좀 번지수를 잘 찾아가셔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잘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말로만 투자를 하라고 네. 하는지 그걸 한번 잘 유념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좋지만 저는 또 책을 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볼 때는 이제 기억에 뭐 그렇죠. 멀티미디어니까 잘 기억에 남는데 네. 딱 보고 돌아서면 나면 까먹죠. 다 잊어버 네. 다 이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책을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책은 뭐 제가 쓴 책도 있지만 앞전에 이제 뭐 다른 분들 유명한 고수님들이 많이 쓴 책도 토지 관련된 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책을 봐야지 상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게 급속도로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책은 사색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책을 좀 많이 보는 방법 또 이렇게 강의, 세미나 이렇게 또 그 전문가들을 좀 또 땅 쪽도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 찾아가서 또 멘토로 삼으실 분들을 직접 만나서 예, 왜냐면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게요. 좀 물어보실 분이 네.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초보들끼리 가는 건 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치만 보다 오는군요. 그렇죠. 주변에 항상 고수나 그런 전문가가 항상 주변에 자기 멘토 될 만한 분을 꼭 한두 명 정도, 너무 또 한 분에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비교할 만한 한두 분 정도 있으면 그게 제일 좀 자기가 좀 실패 보지 않을 땅 투자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매부리 TV랑 같이 뭐 임장 콘텐츠 이런 것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겠네요. 가서 이제 저 이런데 절대농지인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데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데는 뭐 맹지고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현장 실제로 땅 보는 법 그런 것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 소장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영상 하나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런 비슷한 영상 또 대박땅꾼 TV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이제 쑥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